자, 이렇게 임시 예산 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No government shutdown right before Christmas.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제롬 파월이 이번 FOMC에서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증시가 조정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갑자기 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나스닥이 5%나 떨어졌는데 PCE 물가지수가 잘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을 했고 저점에서 3% 가까이 말아 올렸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번 주에 이 상승 추세 아래로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부 셧다운까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 조정장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거는 연준이 갑자기 기조가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었던 거고,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정부 셧다운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주춤을 했지만 그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시 경제를 봤을 때 경제 상황은 현재 강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지표들이 모두 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 예상치가 2.9%였습니다. 그래서 2.9%보다 0.2% 정도 높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가가 크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PCE 물가지수입니다. 이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 예상치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가 나와서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고, 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원 PC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컨센서스는 2.9%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0.1% 낮게 나와서 물가지수 상승률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와서 기존의 비둘기였던 굴스비는 오늘 인터뷰에 나와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경로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약간 매파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올바른 경로로 가고 있고 조금 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굴스비 비둘기적이고 2025년 내년에 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있고, 그래서 굴스비가 금리 인하 쪽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는 약간 매파 쪽에 가까웠는데 뉴욕 연은 총재로서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가 나와서 오늘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리 연은 총재도 나왔는데 기존의 매파적인 연은 총재이기도 하고 2024년에는 금리 투표권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금리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달리 연은 총재의 말이 좀 중요했는데 이제 굴스비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튼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었는데 연은 총재들은 덜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저점에서 거의 3%나 저가 매수 들어와서 상승했었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엔비디아가 이제 드디어 잘 버텨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굉장한 게 시가총액이 이제 4조 달러 근접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애플이 3.85조 달러 근처고요. 이제 조금만 오르면 4조 근접 합니다. 제롬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을 제쳤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3.3조 달러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25조 달러로 3등이 되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 쪽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X에 들어가 보면 정말 쉴 새 없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정부 쪽에 할애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 셧다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자체에 대한 악재는 없었지만 3.4% 하락했었고 이제 정부 셧다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마감 전에 1% 정도 애프터장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20불에 현재 잘 지켜주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조정이 좀 세게 온다면 404불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 매물대가 상당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빠져봤자 뭐 400불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 고점에서 빠진 거는 워낙 단기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기도 했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가 이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온큐는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장마감을 했는데 오늘 달리 양자 쪽에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때문에 이 상승 분위기가 줄어들었지만 오늘 연준위원들 인터뷰를 봤을 때 완화적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PC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10년물 금리를 보면 4.6%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PC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급감하면서 장기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 시장 유동성이 좀 완화가 됩니다. 뭐 아이온큐나 이런 중소형주들이 대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이 대출을 해서 비즈니스 확장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아이온큐도 같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펠란티어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8% 상승 마감했습니다. 80불에서 마감을 했는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달리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가 오늘 PCE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연준이 덜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했고 흥미로운 거는 이 펠란티어랑 기존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주가랑 보면 딱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펠란티어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로부터 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오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드론이 로키드 마틴의 큰 군사용 항공기를 대체할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드론 회사들이나 이 AI 쪽으로 강력한 펠란티어 주가가 오르고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 레거시 회사들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반등 기미가 보입니다. 반도체들이 나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실적 발표 때문에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평선 120을 딱 찍고 오르고 있고요. 만약에 136불을 돌파한다면 140불까지 가고 140불을 지켜주면 이제 신고가까지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차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136불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떨어져서 120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도 있으니까 상방하방 둘 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거시경제를 봤을 때는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도 이 상승 추세 위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하방을 테스팅하고 다시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PC 물가지수가 잘 나와줘서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랠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올해 산타랠리 기간은 12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료일인 1월 3일까지의 기간인데 셋업이 딱 맞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 셧다운이 있었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악재가 나왔던 것들이 완화가 되고 이제 PCE 물가지수까지 잘 나오면서 나스닥이 상승 추세에 돌입하게 되고 이제 다시 산타랠리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새마녀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파생 상품 만기가 있고 난 뒤로부터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빅스 지수인데 FOMC 때 빅스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이때 주가가 거의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하루치 폭락을 하면서
빅스가 28까지 찍었는데 PC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변동성 지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8을 찍었는데 이제 18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다시 안정세에 돌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연말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음 주는 지표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크지만 거래량은 적을 가능성이 높고 연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유튜브 통틀어서 가장 빠른 실시간 속보 그리고 분석 영상을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